자, 우리 연립방식 활용이요. 연립방식 활용 문제가 유형이 좀 되게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정해진 유형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기본적인 유형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그게 변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자릿수에 관한 문제 같은 게 나오는데, 10의 자리 숫자가 x고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릿수 어떻게 표현하지? 요걸 그냥 xy라고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치? 왜 안 되더라? 이러면 뜻이 x 곱하기 y를 뜻하는 건데 우리가 27이라고 하는 수가 있으면 이게 2 곱하기 7과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는 이 x의 자리값을 곱해줘서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x가 10의 자리 숫자니까 10x 더하기 y라고 표현해줘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소수점 아래에 있는 첫째 자릿수가 x다. 둘째 자리가 y고 셋째 자리가 z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더라? 어. 항상 이 숫자에다가 자리값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0.1x. y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니까 0.01y. 그리고 0.001z다 하고 이렇게 그 숫자에다가 자리값을 곱해줘서 더해줘가지고 표현해줘야 된다. 이렇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거속시는 당연히 공식 알아야 되죠. 거리는 어떻게 되더라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리고 속력 시간분의 거리다. 그래서 그치? 거속시 외우고 쓰면 되지. 이건 다 외우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 농도. 먼저 농도 구하는 공식은 농도는 주로 백분율로 표현을 하는데 소금물이 진하게니까 전체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진하단 말이지. 그래서 전체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그게 농도가 되고. 자, 소금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더라? 소금물이란다. 소금물 구하는 공식은 할 필요가 없지, 그치? 소금 구하는 공식. 소금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기차 문제겠어요. 기차가 어떤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움직인 거리다라고 하면은 자, 터널이 이렇게 있을 때 그치? 슝, 슝 이렇게 터널이 있다. 여기 대해서 기차가 완전히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기차의 머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기차의 꼬리까지 나오는 순간까지니까 기준을 기차의 머리로 세워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움직인 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터널 길이에다 기차 길이를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기차가 어떤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터널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 그것이 기차가 움직인 거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원 둘레를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서 처음으로 만났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원 둘레가 있을 때, 이렇게. 자, 같은 지점 여기서 출발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간 거지. A가 이렇게 가고 B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빠른 사람이 먼저 한 바퀴를 돌 거잖아. 그쵸? 그래서 느린 사람이 아직까지 한 바퀴를 다 못 돌고 여기쯤에 왔을 때 빠른 사람은 벌써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와서 여기서 다시 만나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때는 A라는 사람의 거리랑 A가 속도가 더 느리고 B가 아니다. 뭐 A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할까? 더 빠르다고 하면 A가 움직인 거리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A가 움직인 거리에서 B가 움직인 거리.
얘네들의 차가 한 바퀴가 되겠죠. 한 바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자, 근데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A가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B가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 A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 A가 이쪽으로 가고 B가 이쪽으로 갈까? A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A가 더 많이 가가지고 여기서 만났을 거거든? 그쵸?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가 움직인 거리하고 B가 움직인 거리가 있으면 이 둘의 이번에 합이 바로 한 바퀴가 된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7번. 속력이 일정한 배가 흐르는 강물 위에 있는데 강을 내려갈 때 배 속력하고 강을 올라갈 때 배 속력은 이렇게 하면 그때 그 왜 계곡물에 그치? 튜브 타고 내려오는 거 얘기했죠? 계곡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튜브를 타면 속도가 진짜 빨리 훅 내려가는데 이거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은 계곡물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느려진다 그랬지. 자, 그래서 실제 배 속력을 볼 거거든. 배 속력은 먼저 첫 번째 강을 내려갈 때 실제 배의 속력은 실제 속력이라고 할까? 실제 속력은 여기에서 이제 정지한 물에서의 배 속력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강물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배만의 속력을 얘기하는 거죠.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이 도와주니까, 그치? 강물의 속력을 더해줘야 돼. 그런데 강을 올라갈 때, 거슬러 올라갈 때 실제 속력은 이번엔 강물이 방해를 하니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배가 그치 배 속력이 50이었어. 근데 강물 속력이 10인 거야. 그러면 강물을 따라서 내려갈 때 실제 속력은 50에서 10을 더해서 60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되고 거슬러 올라갈 때 실제 속력은 50에서 10을 빼가지고 40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지. 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몇 개는 자주 나오는 문제들은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볼게요. 자, 둘레 길이가 250인 트랙을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은 50초 후에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4분 10초 후에 따라잡는다. 느린 사람의 속력은 이랬거든. 그래서 두 사람의 속력이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A의 속력을 X라고 두고. 자, 이런 것도 다시 미지수부터 해야 되니까 두 사람의 속력을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잡는 거지.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 자, 지금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경우랑 반대 방향.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경우랑 이거를 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자, 첫 번째, 음, A, B, 그치? A, B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거속시를 요거는 반대 방향으로 두 개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이번에도 A, B가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자, 속력 우리가 지금 XY라고 두기로 했으니까. 자,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50이니까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50인 거죠. 똑같이 둘 다.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가 50x로 시간을 잡을 수 있고 여기는 50y로 거리를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니까, 그치? 한 사람이 이렇게 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만난 거니까 두 사람의 거리의 합이 바로 한 바퀴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A가 움직인 거리 50x 하고 B가 움직인 거리 50y를 더한 것이 한 바퀴 250이 된다 하고 식을 세워야 돼. 근데 내가 미지수를 두 개를 잡았으니까 식을 두 개를 세워야 돼. 한 개 더 세워야 되겠지? 자, 이번에 같은 방향으로 갔다고 하면 이거 지금 둘 다 동시에 출발해서 4분 10초에 따라잡는다고 하면 따라잡을 때까지 움직인 시간이 4분 10초거든. 그래서 4분 10초를 초로 고칠게요. 몇 초니? 1분이 60초니까 250초? 그래서 시간은 둘 다 250초. 여기도 250초. 요 속력은 X, 요 속력은 Y. 그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50X. 여기는 250Y가 되거든. 그럼 우리가 A 속력이 더 컸다고 치면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달렸으니까 A가 먼저 움직이고 한 바퀴를 도는 동안 B는 아직 한 바퀴도 못 오고 여기서 만났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A가 움직인 거리에서 B가 움직인 거리를 빼줘야 돼. 뺀 것이 바로 한 바퀴가 된다 이 말이지. 두 사람의 거리의 차가 한 바퀴.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은요. 식이 위에 거 50씩 나누면 x 더하기 y는 5가 되고 밑엔 x 빼기 y는 1이 되고 250씩 나눴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 2x는 6, 그럼 x는 3. x가 3이면 y가 2거든. 근데 느린 사람의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느린 사람 속력은 2인데 속력은 반드시 단위를 적어야 되잖아. 지금 단위를 어떻게 했어? 2m per 초로 했지, 초. 그치? 2m per 초. 요거 분속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니? 1초에 2m를 가. 그럼 1분에는? 그래서 요거 지금 120m per minute이라고 해도 돼? 되겠니? 답 적을 때, 그치? 초속으로 답을 적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초속 2m. 분속으로 적을 것 같으면 분속 120m. 이렇게 적어야 돼요. 답은 요 둘 중에 하나를 적으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자. 3번. 자, 배를 타고 길이가 3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3시간, 내려오는데 2시간이 걸린다고 한답니다. 이때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해보자. 단, 배와 강물의 속력은 일정하다. 일정하단 말은
바뀌지 않고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애들이 식을 잘 못 세우는 게 미지수를 뭐로 잡아야 될지를 모르더라고. 그치? 그래서 미지수만 뭐로 잡을지 그것만 잘 설정을 하면 식은 금방 세울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배의 속력하고 강물의 속력이 포인트잖아. 그래서 자, 흐르지 않는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X. 특히 서술형 나중에 시험 칠 때요. 무엇을 미지수로 잡았는지 안 적어. 이렇게 설정을 안 해놓고 그냥 풀면 틀렸다거든. 자, 흐르지 않는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이 있을 건데, 강물의 속력을 Y라고 할 거야. 자, 그리고 상황은 거슬러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쵸? 자, 시. 여기는 거슬러 올라갈 때. 또 하나는 내려올 때. 자, 거리는 길이가 지금 36km인 강을 가는 거니까 둘 다 36이지. 36. 자, 속력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더라? 강물이 방해한다 그랬지? 그래서 배 속력 X에서 강물 속력 Y를 빼줘야 돼. 내려올 때는 어떻게? 강물이 도와준다 했잖아. 그래서 X에서 Y를 더해줘야 돼. 근데 올라갈 때는 3시간 걸렸고 내려올 때는 2시간 걸렸대요. 이렇게 표를 완벽하게 다 세울 수 있으면 제일 쉬운 식으로 등식을 이거 세우면 되거든? 제일 쉬운 게 거리 아니니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래서 등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때 속력과 시간을 곱한 게 거리다 하고 식을 세울 거거든. 그래서 3 곱하기 x 빼기 y는 36이다 하고 식을 세울 거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x 더하기 y는 36이다 하고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3으로 나누면 x 빼기 y는 12가 될 거고. 자, 여기서 2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18이 될 거고. 자, 두 개 연립한다. 자, 두 식을 더해주면 2x는 30, 그럼 x는 15. x가 15를 대입하면 y는 뭐가 되니? y는 3이니? 그럼 우리가 지금 물어본 것은 배의 속력을 물었으니까 x를 물어본 거지. 그래서 답도 반드시 적어줘야 돼. 그치? 답은 15km인데 요게 per 시간이지. 그래서 시속 15km다.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볼게요. 4번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1000m인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4분, 길이가 1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5분이 걸린대. 이때 기차 길이. 자, 이제 우리의 능력치가 미지수 2개까지 잡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우선 기차 길이를 물었으니까 기차 길이를 뭔가 미지수 하나로 잡을 거거든. 한 개를 더 잡아야 돼. 미지수로. 뭐가 안 나와 있니? 거리랑 지금 거리랑 시간에 대해서는 식을 뭔가 세울 수 있겠지. 그렇지. 속력. 그쵸? 그래서 미지수를 이 경우는 누구로 잡아야 되느냐면 우선 기차 길이를 x라고 잡고 그리고 기차의 속력이 있을 건데 기차 속력을 y라고 잡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거, 소, 시를 따져봅니다. 자, 한 번은 다리를 건널 때고 한 번은 터널을 지날 때지. 자, 다리를 걸을 때
자, 다리 건널 때 이 거리가 무슨 거리냐면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 기차가 움직인 거리. 우리 아까 완전히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기차의 꼬리까지 싹 빠져나와야지 완전히 통과하는 거니까. 실제로 다리의 거리인 1000m에다가 기차 길이를 꼭 더해줘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다리를 통과할 때 움직인 거리는 1000 플러스 x. 그러면 터널을 통과할 때 움직인 거리는 1400 더하기 x라고 해야 되겠지. 속력은 둘 다 y로 일정하죠. 자, 시간은 하나는 4분, 하나는 5분 이렇게 걸렸대. 그럼 이렇게 세 칸이 다 메꿔지면 등식은 거리로 세우는 게 제일 편하다 했잖아. 그치?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은요. 4y는 1000 플러스 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터널에서 또 거리로 식을 세우면 되니까 5y는 1400 더하기 x다. 이거 열방식 풀어야 되거든.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뺄게. 밑에서 위에 거 빼주면 y는 400이네 바로. 자, y가 400, 여기 400 넣으면 여기 1600. 그럼 x는 600이지. x는 600. 자, 근데 우리가 물은 것은 기차의 길이를 물었으니까 기차 길이가 미지수 x였잖아.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600 단위는 미터라고 써야 되겠지. 600m 다리면 너무 심하게 긴 거 아니야? 맞겠죠? 네. 600m가 될 수 있니? 기차가? 맞겠지? 100m 달리기 해봤지 않니? 너희? 100m 달리기 했을 때 거리의 6배잖아. 하긴 기차는 기니까. 동료애도 기차는 길다며. 600m 맞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선생님, 응? 저 오늘 그거 하고 치고 가야 돼요. 네. 그럼 몇 시에 맞춰요? 치는 대로 맞히죠. 네. 자, 5번. 어느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10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는 2%가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8%가 감소해가지고 전체 학생 수는 5%가 감소했다. 올해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해보자. 자, 미지수를 잡는 게 진짜 중요하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올해의 거를 물어봤다고 해도 우리는 증가 문제는 증가와 감소하기 전에 거를 미지수로 잡아야지 증가한 후를 식으로 표현하기가 편하거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금 남자 수하고 여학생 수가 있어. 남자는 왜 남자를 하지?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요거는 작년, 그 다음 올해. 그래서 변화하기 전에 값을 미지수로 잡을 거라서 작년의 남학생 수를 x, 여학생 수를 y라고 식으로 표현할게요. 됐죠? 그리고 올해 남학생은 어떻게 됐느냐? 올해 남학생은 2%가 증가했대. 그러면 원래 x였는데 x의 2%, x 곱하기 100분의 2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지. 됐니? 여학생은 8% 감소했으니까 y에서 빼줘야 돼. 감소니까. y의 100분의 8만큼 100분의 8y를 빼줄 거야. 자, 그런데 작년은 1000명이었대. 학생 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써먹은 것이 작년에 1000명이었다고 하는 사실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5%가 감소했다는 것을 안 써먹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제 미지수를 2개 잡았으니까 식을 2개를 세울 건데 첫 번째는 작년에 x와 y를 더한 것이 1000이다 하고 식을 세울 거야. 자, 두 번째는요.
원래 학생 수 두 개를 더해서 전체가 몇 명이야 라고 식을 세워도 되지만 우린 최대한 간단하게 식을 세우기를 원한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증감 상태만 표현하는 거야. 증감 상태. 증가한 것은 플러스로, 감소한 것은 마이너스로. 그래서 남학생이 2% 증가했으니까 증가한 남학생 수와 감소한 남학생 수 두 개를 더하려고 해요. 감소한 여학생 수. 자, 증가한 남학생 수는 100분의 플러스 100분의 2x. 감소한 여학생 수는 마이너스 100분의 8y를 할 거거든. 근데 그것이 전체 학생 수가 5%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5 곱하기 전체가 1000명이었으니까 곱하기 1000 하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되겠니? 자, 두 번째 식은 증감 상태로만 식을 세웠다. 그래서 얘네 둘이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돼. 자, 두 번째 식은요. 요거 100씩 곱할까? 그치? 100을 곱하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8y는 100을 곱하면 마이너스 5000이 되니? 자, 위의 식은 2를 곱해야 되겠네. 자, 2를 곱해주면 2x 2y는 2000. 자, 그러고 나서 두 개를 빼줘야 되겠다. 그치? 빼주면 10y는 빼주면 7000. 그래서 y는 700. y가 700이면 x는 300이지. 요 식에 대입해 줬습니다. 자,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올해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를 구해줘야 돼. 그래서 올해의 남학생 수는 x에 300을 넣고 다시 구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300명이었는데 100분의 2 곱하기 300명이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몇 명이 증가한 거냐면은 00 지으면 6명. 그래서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자 답이 그치? 답이 306명이야. 자, 여학생 또 계산해줘야 돼요. y에 700을 넣어주면 700 빼기 100분의 8 곱하기 700. 그래서 700에서 7, 8에 56을 빼줘야 돼. 그럼 700에서 56을 빼주면 644명인 거 됐니?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적어줘야겠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자, 예진이랑 채령이가 같이 하면 30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예진이가 15일 동안 일하고 남은 일을 채령이가 40일 동안 일해서 끝냈다. 예진이가 혼자서 일하면 며칠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했거든. 자, 연립방정식에서 일 문제가 나오면 미지수를 주로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좋으냐 하면 자, 우선은 전체 일의 양은 무조건 1로 둡니다. 그쵸?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고 그 다음에 예진이가 이게 부등식일 때랑 1차 방정식일 때랑 연립 방정식일 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부등식과 1차 방정식은 우리가 미지수를 xy를 며칠 걸리는 주로 주로 잡았거든. 며칠. 예지는 x일 걸리고 채령이는 뭐 y일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았는데 연립 방정식에서는 식을 세울 때 예진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을 x로 잡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채령이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y라고 두는 거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되게 식세우기가 편하거든. 자, 그럼 첫 번째는 예진이랑 채령이가 같이 하면 30일 만에 끝낸다. 일을. 자, 한 사람이 여기 지금 예진이 하루 동안 하는 게 x, 채령이 하루 동안 하는 게 y니까 두 사람이 같이 하면은 하루 동안 x 더하기 y만큼의 일을 할 거야. 이게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거든. 이틀 동안 하는 일은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3일 동안은 곱하기 3을 하면 되지. 근데 30일 만에 했으니까 곱하기 30을 하면 이게 30일 동안 한 일의 양이 되는데 그 값이 지금 1이 된 거야. 그치? 30일 동안 한 게 일을 다 끝냈으니까 는 1이라고 식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예진이가 15일 동안 일하고 남은 일을 채령이가 40일 동안 일해서 끝냈다. 그러면 예진이가 15일 동안 한 일의 양을 생각하면은 15x가 되겠지. 남은 일을 채령이가 40일 동안 했으니까 40일 동안 채령이가 한 일의 양은 40y가 되겠지. 요렇게 해서 일을 끝냈으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일의 양의 합이 또 1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연립방식 풀어주면 되거든요. 여기가 30x 더하기 30y는 1이 되고 밑에 식은 2를 곱해줄까? 2를 곱하면 30x 더하기 80y는 2가 돼.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뺄게. 그러면 30x 소가 되고 80y에서 30y를 빼주면 50y는 1이거든. 그러면 y가 50분의 1인 거야. 자, 그럼 y가 50분의 1이다를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30x 더하기 50분의 30이니까 5분의 3은 1이다. 그러면 30x는 5분의 5에서 5분의 3을 빼면 5분의 2. x를 구하려고 하면은 다시 30분의 1씩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30분의 1씩 양변을 곱해주면 돼요. 약분하면 15, 15 곱하기 5를 하면 75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예진이는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75분의 1이야. 전체 일을 75등분 냈을 때 그 중에 한 칸을 한다 그 말이지. 그럼 이 일을 다 맞추려고 하면 며칠 걸리겠니? 79칸, 75칸 있으니까 75일이 걸리겠지. 그래서 예진이가 혼자서 일을 한다면은 며칠 만에 끝낼 수 있느냐면 75일이 걸. 됐어요. 그래서 답은 75일이야. 자, 이제 활용의 마지막 문제 7번 보자. 7번하고 좀 쉽게요. 자, 6% 소금물하고 9% 소금물을 섞어서 8%의 소금을 300g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필요한 9% 소금의 양을 한번 구해보래. 자,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를 뭐로 잡을 거냐면 6%의 소금물의 양을 x라고 둘 거야. 또 9%의 소금물도 있을 건데 그것을 y라고 줄게요. 자, 그럼 우리가 요 용액을 A, 요 용액을 B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자, 표를 이제 또 만들 거야. 농도, 여기는 소금물, 그다음 여기는 소금. 자, 여기 A라는 용액과 B라는 용액이 있는데 이 둘을 섞은 거야. A의 농도는 6이고요. 소금물은 X거든. 그러면 소금량 구할 수 있지. 소금 구하는 공식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니까 100분의 6x라고 표현할 수 있어. 자, B는 농도가 9, 소금물은 Y. 그럼 100분의 9y가 되죠. 자, 두 개를 더했어. 그치? 섞은 것은 농도가 8, 소금물이 300이래.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식을 표현하면 100분의 3, 8이 24, 2400 이렇게 됐거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된다? 소금 물끼리 더한 것이 300인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y는 300이다 하고 식을 세울 거고. 두 번째는 소금의 양의 합이 얘랑 같아야 돼. 그래서 100분의 6x 더하기 100분의 9y는 100분의 2400. 자, 요거 100씩 나누면 그쵸? 100씩 나누면 6x 9y 2400. 그 위에 식에다가 6을 또 곱할까? 6 곱하면 6x. 6y는 3, 6에 18, 1800. 밑에서 위에 거 뺄게. 6x 없어지고 9y에서 6y 소거하면 3y는 2400에서 1800 빼면 600이거든요. 그래서 y는 200이야. y가 200이면 x는 100이겠지. 그래서 x는 100이야. 근데 이제 답은 반드시 따로 정해줘야 되지. 답은 9% 소금물 양이니까 B의 소금물의 양 Y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00g이 되겠다.